대구 동구 아양교가 투신 자살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관리와 시설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지역 학생들이 문화와 예술을 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송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 청송 사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먹거리를 선보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의원이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귀환 귀양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금호강 위에는 참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구 동구에 있는 아양교인데요.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참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한때 자살다리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기둥을 세우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지만 뛰어내리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구 동구의회 한 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동구청은 내년 예산 확보 후 용역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2년 준공된 아양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대구 동구의 대표 교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경치 좋은 이동 경로지만 오래전부터 극단적 시도를 하는 경우도 적잖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입니다. 지나다 보면은 소방차도 많이 와가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가 있고 막 사람 이 시체도 건져난 것도 내가 몇 번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걸려가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저 다리를 좀 저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아양교에서는 매년 투신자살 시도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2명이 뛰어내렸고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12월 CCTV, 적외선 감지기 등 투신 감지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이후 3년 사이 30여 건 이상의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아예 난간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추가 시설물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7건의 투신 신고가 있었고 결국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했지만 일부 기둥은 기존 간격인 17cm에서 힘을 주면 21cm까지 벌어지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교량 난간 간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활용해 두 간살의 간격을 10cm 이하로 촘촘하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투명 와이어 등 설치 등을 통해서 이 펜스 간격을 12cm 이하로 좁혀서 난간 통과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자살 시도 이 방지에는 SOS 생명의 전화라든지 또 자살 방지 로고젝트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투신 예방을 위한 의원의 제안이 있지만 인근 거주 주민들은 간살 간격이 좁아지면 풍광을 보지 못해 답답할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동구청은 내년 예산 확보 후 안전시설물 개선 방안 용역 등을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타 지역 사례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봄입니다. 아양교 자살 방지 시설 관리와 개선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지만 올해 중 시설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데요. 전시나 공연 관람 기회는 물론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대부분이 농촌과 산촌인 봉화군의 학생들은 대도시 못지않은 예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대금 등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다소 긴장된 모습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아낌없이 뽐냅니다. 이어서 신나는 노래에 맞춰 역동적인 군무를 펼치고 힘차게 북을 두드리는 아이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30일 봉화에서 열린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무대에 선 학생들 모두 평소에는 지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예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니까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좋았어요. 뮤지컬 배우가 꿈이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평소에는 하기 힘든 수업을 해서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는 수업이거든요. 리듬감이든 예술적인 면이든 아니면 팀워크나 협동이나 이런 정서적인 면이든 간에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것도 지난 2년 동안 보여서 문화 소외 지역으로 여겨지는 봉화군에서 아이들이 예술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은 교육부의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지원 사업 덕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소외 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경북에서 유일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19개 학교에서 869명의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해 총 32개 문화예술 분야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를 오늘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고 바른 인성 함량과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와 예술을 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청송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죠. 청송 사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먹거리를 선보이는데요. 축제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지와 감홍, 시나노까지 다양한 품종의 청송 사과. 빨갛고 노란 고운 빛깔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사과 조청 절편 등 청송 사과를 활용한 각종 요리와 디저트도 미각을 자극합니다. 이맘때쯤 가장 맛있는 청송 사과는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청송 이쪽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단단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서 그래서 오늘 축제를 맞이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아삭하고 새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사과 수확철을 맞아 청송 사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청송 사과의 끝없는 비상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방망이로 사과 다지기, 사과잼 만들기, 사과 선별 로또 등 사과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12년 연속 수상한 청송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관이 마련돼 사과 재배 기술과 역대 사과왕, 다양한 사과 가공품이 선보입니다. 청송 사과 한번 맛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국민이 사과하면 청송군입니다. 축제장에 오셔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청송 사과 드시러 오십시오. 청송 사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11월 3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면 우선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불허의 반전, 등장인물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의 음악까지 높은 수준의 제작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 외국 출신 귀화인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따뜻함과 이타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시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이타적인 따뜻함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인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동료 간의 정. 이런 정 문화가 한국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정과 따뜻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 정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하니 이를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 때문인데요.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주하며 직업을 찾고 또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위원도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추 위원은 새로움을 찾아 타지로 떠나 탐험하고 또 성장한 청년들이 다시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항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저만 하더라도 이곳 지역 대구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을 받았고 제가 창업을 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떠나는 청년도 참 많지만 한편으로는 저처럼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서 꿈과 삶을 이뤄나가는 청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이유를 도시가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청년 또한 지역에서 머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의 특수성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추억, 그리고 우리 친구, 지인,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정이 있는 문화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인간의 삶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커뮤니티 그리고 추억의 힘이 지역에 우리가 함께 머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랐을 때 편안함과 익숙함과 아늑함의 반대는 때론 지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배워보고도 싶고 또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를 실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성장하고 또 실험을 해보고 결국 돌아올 곳이 우리 고향이고 귀환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성장한 청년들이 오히려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문경시가 공공 열분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문경시는 29일 착수 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경부 국비사업에 선정된 공공 열분의 시설 설치는 국비 62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투입해 하루 30톤 규모의 10분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문경시 폐기물 처리 시설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2024년도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에 197명이 지원했습니다. 최종 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3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채용은 서류와 체력 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 가운데 약 10배수로 서류 합격자를 선발하고 다음 달 6일 발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